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오늘의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면접 공포증 이겨내기.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이건 너무 지금 썰이 길어져서 그건 쉬는 시간에. 자, 면접 공포증 이겨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마디로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면접이 뭐냐?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 평가를 당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면면을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을이 아니에요. 갑입니다. 아셨죠? 나도 갑이다. 정신으로 이 면접의 공포를 좀 이겨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대처는 뭔가 코즈 앤 이펙트가 있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의 원인이 뭔지부터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이게 맞다면 맞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십시오. 자, 일단 면접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면접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면접의 본질은 뭐죠, 여러분들? 대화입니다. 대화. 면접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가야 돼요. 티티카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면접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갖게 하는 이 게임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시험 같은 거야. 평가 시험 같아. 왜냐면 이걸 내가 잘못 얘기하면 떨어진다는 강박이 생겨요. 이게 퀴즈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렇게 답변하면 합격 이런 거 이제 어디서 찾아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쌓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어떻죠? 내가 이 시험을 못 보면 떨어진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럼 공포스러워요.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퀴즈쇼라고 생각을 하니까 틀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답을 찾다 공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면접에 들어가면 백지현상,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우면 어떻게 되죠? 말을 더듬죠. 그리고 시선을 회피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그쵸? 멘탈 붕괴,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동문서답하기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맥락을 못 쫓아가, 내 얘기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나 막 잘 보이고 싶고 막 정답 있을 것 같은 와중에 다대다 면접 가면은 또 옆에 사람들이 말을 잘하네? 막 말을 잘해요. 그럼 또 준우까지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저 사람이 이미 한 것 같아. 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나한테는 비호감이 들 것 같아. 자꾸 이런 여러 가지 평가라는 이 생각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죠, 면접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되게 되고 입이 마르고 그쵸? 침이 마르죠. 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 떨리면 목소리가 떨리고 그쵸? 양소리 나는 친구들 되게 많죠. 자, 이게 결국에 굉장히 멘탈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갑이다. 여러분들 갑이다. 진짜예요. 이건 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이란 뭐냐?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면접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제 그 강의 들은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제가 면접은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면접은 소개팅과 비슷하다. 그렇죠? 선발자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 혹은 조직의 해당 직무에 이 지원자가 핏한지 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소개팅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높다 낮다를 생각하지는 않죠. 나랑 어울리는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핏한 사람인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파악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해 보세요. 너 어떤 사람이니? 자기소개해 보세요. 지원 동기가 뭐예요? 성격의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본인은 팔로우십이 강해요? 아니면은 뭐 리더십이 강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동료는 뭐예요?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쵸? 이 본질이에요. 이게 나에 대해서 면접에서 물어봐서 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개팅과 좀 다른 점은 소개팅은 나랑 사귀기에 괜찮나, 교제하기에 괜찮나, 이걸 맞춰본다면 조직에서는 이 친구가 일을 잘할까? 혹은 이 조직에 어울릴까? 직무핏과 조직핏을 체크하면서 역량을 검증한다는 거죠. 일을 잘해야 되는 자리니까. 자, 이게 바로 선발자의 관점입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는 얘기라도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면접 가서. 지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죠? 그 회사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진들, 1차 면접에서 실무진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TO가 난 부서의 이제 부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되죠. 뭐 실무진과 임원이 질문을 하는 걸 잘 보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압박을 한답시고 막 진짜 꼰대같이 되게 별로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선발자고 지원자고 서로 면접이라는 이 대화입니다. 키워드 대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핏을 맞춰보는 자리입니다.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이해되시죠? 물론 점수화는 합니다. 근데 이 점수가 결국 느낌과 이미지, 그래서 호감, 면접은 호감 싸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입니다. 절대로 면접은요,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면접의 평가 기준을 아무리 객관화하려고 해도 회사마다 이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요.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면접관마다 다 달라요. 인사에서는 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면접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평가 이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면접에 교육을 시키고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뭐 마스니 보스니 이런 기법들을 알려주더라도 이 평가자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임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객관화가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명가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면접은 까볼 때까지 모른다. 병풍 섰는데 합격하기도 하고, 말 엄청나게 시켰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병풍 섰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말 엄청나게 시켰는데 합격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모르겠어. 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평가자의 관점은 다 달라요. 기업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은 면접에 가면 면접관의 의도는 파악해야 하지만 억지로 면접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개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그 긍정적인 면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면접이란 자리라는 거죠. 왜? 면접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잘 본 게 말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긴장을 안 하면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군대 갔다 온 우리 남학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 상병쯤 됐어. 근데 신병이 우리 소대로 왔네. 근데 이 친구가 긴장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가 와, 이 친구는 긴장을 안 하네 신병인데 호감이 듭니까? 긴장을 안 하네? 얘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듭니까? 후자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면접도. 여러분들 진짜 면접관 저랑 한 20살씩 차이 나는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친구들 안쓰럽고 자식 같고 약간 긴장한 모습도 좀 딱하지.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호감 포인트예요. 너무 대바라져 있고 긴장을 안 해도 오히려 비호감입니다. 물론 과한 긴장으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호감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 긴장 안 해야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한 긴장감은 그냥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공포증을 이겨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감이 되면 리액션 좀 보여주시고 혹시 중간에 나가실 분들은 만족도 설문 부탁할게요. 공포증을 이겨내는 준비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에도 초중고등학교에 가창 시험 있나요? 음악 시험에 음악 쪽 할 때, 음악 과목 할 때, 저 때는 있었거든요. 뭐 리코더 시험 이런 거. 얼마나 떨려. 근데 프랙티스 메이크 퍼펙트라고 하죠.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 노출을 시키면 긴장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 나 여전히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이 뭐죠? 바로 면접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세대가 이제 취준생으로 좀 등장을 하면서 면접 스터디를 좀 꺼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면접 스터디가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다만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혹은 남이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멘탈이 좋지 않을 때 면접 스터디 하면 무너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튼튼하고 시기와 질투가 좀 없는 친구들, 같이 으쌰으쌰 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멘탈 상태가 아닌데 면접 스터디를 하면 남들이 말 잘하는 거 보면 나는 쓰레기야, 난 안 돼 하면서 아예 무너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 공포증을 이겨내려면 스크립트 암기하지 마세요. 스크립트를 암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제 조건? 대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한 걸 끄집어내서 바로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백지 현상이 일어나요. 암기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한 걸 생각하려고 하면은 뭐 눈이 돌아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 얘기할 거면 눈이 돌아가요. 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게 안 되고 암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암기하면 이 대화가 아닌 느낌이 나게 됩니다. 물론 아예 말을 못하는 친구 있어요. 면접이 아예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너무 못하는 친구들은 외워도 되는데 저는 암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호감이 안 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 뭐 외우기는 하죠. 자기 1분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단점 문항, 그러면 직무 역량 문항,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 외우기는 하지만 요즘엔 또 외운 거 너무 싫어하셔서 이 외운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면접 가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외우긴 하되 이 외우라는 얘기가 스크립트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꼭 넣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 1분 자기소개할 때 이 스토리 라인은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입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발화, 입으로 말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크립트를 이런 친구들 봤어요. 여기 워드로 뭐 노션 같은 데다가 질문한 이제 예상 질문 한 3, 40개 뽑아내니까 그 뽑아낸 다음에 스크립트를 다 짜놨어. 그리고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이러면은 떨어져요, 면접. 여러분 면접은 뭐 호감 싸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발화합시다. 입으로 뱉어야 돼요. 이성은 조용한 강의실이나 빈 강의실 이런 데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발성까지 하면서 말해야 돼요. 표정까지 지으면서. 그리고 뇌를 거치지 않고 아까 뇌에서 암기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랑 이야기할 때 뇌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애국가 한번 불러올 때 애국가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냥 나오나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뇌를 거치지 않고 대화하듯이 말해 주세요. 이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실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가서 뭐 해야 되죠?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V액션이라고 하죠. 이 V를 그려주세요. 화장실 가서 쭉 기지개 V자 그리세요. 이것만 해도 조금은 긴장이 풀려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거 효과 본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누구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올 거야 나한테 말로 얘기해 줬어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요. 성우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올 거야. 우리 옛날에 펜싱 기억나세요? 펜싱, 그쵸? 그래서 펜싱 가면은, 펜싱 그 국가대표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똑같아.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해요. 면접에서. 그래서 성우가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자리에서 외쳐봅시다. 누구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올 거야. 한 번만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든든해진다니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입장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반가운 손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5분 전이면 여러분은 어떻죠? 이건 저 말고 정말 이미지 쪽에 유명하신 강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유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유희 교수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면접관 나를 합격시킬 반가운 손님이잖아요. 연인을 만나기 5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 반갑고 웃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덜 무서워요. 자, 혹은 다 쓸어버리겠어.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가수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오마이걸의 승희가 이런다고 하는데 기세 싸움이라고 하죠. 기세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세, 그 기운
이런 걸 끌어올리세요. 다 쓸어버리겠어. 욕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되뇌입시다. 말 잘한다고 뽑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긴장에 과하면 플라시보 효과 있죠?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알죠? 우황청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긴장도 낮춰주는 거예요. 미리 먹어봐야 돼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면접 현장이 됐어요. 자, 그럼 현장에서는 그 면접관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인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야. 최성우 팀장 같은 사람이야. 저 면접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이건 김태호 PD가 그랬죠. 옆집 아저씨다. 옆집 아저씨다. 진짜로 옆집 아저씨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트름하고 방귀 뀌는, 지금 탈모 진행되고 있는, 저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야. 그래서, 진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제 남자 면접관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 머린 가발이다. 저 사람 머린 가발이다 하고서 몇 번 되뇌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고 긴장도 떨어지고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평가한다는 사람 생각이 너무 드니까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친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야, 너 뭐 어제 뭐 했어?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해? 아, 어제 뭐 했지? 나 맥주 한 잔, 저녁에 영화 한 편 보고 맥주 한 잔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아.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아, 제 장점이요? 저 장점 저 잘하는 거 이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운 티도 안 나고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고 방향도 안 벗어나게 됩니다. 친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야, 너 어제 뭐 했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 안 하잖아. 그쵸? 되게 어색하게 로봇처럼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친구랑 대화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고 근거를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이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뭐라 그랬죠? 면접은 나도 그 사람들, 그 회사의 그 인력들을 평가하는 자리다. 분위기를 평가하는 자리다. 나도 평가자야. 쓰레기 면접관이면 나 이 회사 안 와. 나도 갑이야. 그런 애 다 안 가고 말지. 이런 마인드 전환도 해야 돼요. 나도 갑이다 정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운 손님이랑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소개팅에서도 그러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MBTI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똑같아. 소개팅이야, 소개팅. 호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접 후에는 이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복귀합시다. 뭘 물어봤는데 난 이렇게 대답했다. 까먹기 전에. 그런 다음에 답변 정리하고 좀 좋은 답변이 생각이 나면 바로 정리하고 딱 하루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불킥 막 자다가 계속 생각나.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면접이라는 게 워낙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이불킥하게 되는 이 답변이 생각나긴 하지만 복귀했으면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 오히려 독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면접 때 앞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난 면접은 어쩔 수 없는 거냐는. 제가 취준에서 중요한 게 되게 뭐라 그랬죠?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거예요. 지나간 면접은.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 보게 될지도 모를 이런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정리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간 겁니다. 그쵸? 딱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면접을 이제 답변을 복귀하고 했을 때 역시 새롭게 어떻게 답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 면접은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다 내가 잠깐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 게 당연히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당연히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면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 정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과 머릿속을 꽉 채워서 이불킥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면접은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미니 강의로 이미지 강의도 할 텐데 이 이미지까지 모든 걸 보는 총체적인 게 바로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개팅도 똑같잖아요. 소개팅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분위기, 말투, 표정, 어투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공포증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준비합시다. 정리하자면 뭐다?
면접은 평가당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도 갑이다. 아셨죠? 이 정신으로 면접 공포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